안녕 친구들. 나는 화학물질 안전원의 마스코트 캠이라고 해요.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주변에 흔하지만 잘 모르는 화학물질 세상으로 안내할게요.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은 대부분 화학물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 믿어지나요? 맞아요. 각종 화학 제품으로 된 세상에서 우리는 오늘 아침에도 비누, 샴푸로 씻고 화장품을 바르고 머리에 스프레이를 뿌리고 화학 처리된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이 자리에 와서 플라스틱 소재의 책상과 의자에 앉아 있죠. 우리 주변에는 화학물질이 고체, 액체, 기체 또는 혼합된 상태로 존재하고 있고 사람들은 화학물질에서 필요한 것을 개발하여 세상을 편리하고 풍요롭게 하고 있어요. 또 모든 화학물질은 단순하게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물질로 혼합되어 만들어지기도 해요. 우리가 매일 마시는 공기는 질소가 78%, 산소가 21%로 혼합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약 4만여 종의 화학물질이 존재해요. 그런데 친구들의 성격이 모두 다르듯 화학물질도 다양한 특성이 있어요. 불에 타는 물질, 물에 녹는 물질, 기름에 녹는 물질 등이 있어요. 이러한 특성들을 이용하여 우리가 사용하는 샴푸, 감기약, 책상, 게임기, 옷 등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것들이 만들어지기에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화학물질에는 모두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화학물질은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어요. 화학물질은 대부분 특유의 냄새, 색상, 맛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화학물질은 냄새나 색상이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미처 공기 중에 누출되는 것을 모를 수도 있어요. 이러한 화학물질은 인체에 침투되어 몸을 마비시키거나 신체의 일부분을 해롭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욕실에서 화장실 청소를 위해 사용하는 락스는 염소 성분으로 인해 호흡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화학물질은 인체뿐만 아니라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주기도 해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유해가스를 흡입하는 경우 사람의 호흡기관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고 가정에서 사용하는 세제가 하천에 유입되면 생물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최근에는 의약품이나 화학약품, 용약의 뚜껑이 쉽게 열리지 않게 만들고 있는 만큼 화학물질을 혼자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에 부모님이나 선생님과 같이 사용하고 사용 전에는 설명서와 주의사항을 반드시 읽어야 해요. 또 화학물질끼리 만나면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집에서 사용하는 베이킹소다에 식초를 넣으면 화산처럼 분출하는 것을 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만약에 화학물질이 눈에 들어가면 흐르는 물에 씻어내고 삼키거나 마신 경우 억지로 토하려고 하지 말고 물이나 우유를 먹어요. 화학물질이 옷에 묻은 경우 옷을 벗고 노출된 부위를 물로 씻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말하고 적절한 조치를 받도록 합니다.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공장소에서 이상한 연기가 발생하거나 화학물질이 유출되었다고 한다면 그 장소에서 떨어져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신고를 하는 게 우선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목숨은 소중하니까요. 예를 들어 지하철이나 버스를 탔는데 알 수 없는 연기가 발생하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는 물질이 바닥에 퍼져 있다면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이나 버스 기사님에게 알리고 서둘러 그 자리를 피해야 해요. 만약 화학물질이 누출되었다면 우선 숨을 멈추고 누출 현장에서 멀어진 다음 손수건, 물티슈, 마스크와 같은 것들로 코와 입을 가려 호흡기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지하철 같은 공공장소에는 비상 방독면이 항상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방독면을 착용하는 것이 좋아요. 그렇게 하려면 방독면을 어떻게 착용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건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해요. 이동 중에는 몸이 화학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단추를 잠그고 소미를 내리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런 다음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119에 신고를 해요.
주변 사람이나 물건은 만지지 말고 신속히 현재 위치에서 벗어나야 해요. 만약 지하철 객차 안에서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하철이 멈추면 신속히 지하철 승강장으로 탈출하고 경찰관이나 소방관의 안내에 따라 비상계단을 이용해 위쪽으로 대피해서 외부로 탈출해야 해요. 대피 도중 쾅하는 소리를 들었다면 즉시 바닥에 엎드려 귀와 머리를 감싸 보호하고 잠시 기다렸다가 소리가 난 반대 방향으로 대피하는 게 좋아요. 또한 대피 도중 탈출이 힘든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해요. 대피하기 전에는 지하철 승강장이나 주변에 있는 비상구호 장비함에서 방독면을 찾아 착용하는 것이 좋아요. 방독면은 화학물질이 우리 호흡기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그러면 방독면은 어떻게 착용하는지 알아볼까요? 화학물질이 누출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닥에 퍼져 있는 액체를 보거나 출처를 알 수 없는 연기가 나는 경우, 눈물, 콧물, 기침이 나고 호흡이 곤란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화학물질 누출을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건물 밖에서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대피하고 사고 지역과 많이 떨어진 곳에 있다면 직각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해요. 만약 가까운 실내로 대피했다면 창문을 닫고 문틈을 막아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사고 지역에서 무사히 대피했다면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충분히 휴식하고 몸에 이상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119와 병원의 도움을 받아야 해요. 아무 증상이 없더라도 비누로 손과 얼굴을 닦고 깨끗한 물로 온몸을 충분히 씻어내는 것이 좋아요. 또 화학물질이 묻은 옷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도록 해요. 화학물질이 묻은 옷이나 물건은 비닐봉지에 넣어서 버려야 해요. 오염된 지역의 물은 먹지 않는 것이 좋아요. 친구들, 이제 화학물질이 우리 생활에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잘 사용하면 유용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겠죠?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잘 기억해서 혹시라도 화학사고를 접하게 되면 친구들은 잘 대처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아쉽지만 친구들과 작별할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 만나서 반가웠고 유익하고 재미있는 체험이 되었기를 바래요. 그럼 안녕!